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까마득한 그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인류 최초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삼성기전 상에 보면요, 오한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맥 또는 국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라에는 그 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있는데요. 환국, 배달, 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대진,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통이 한민족사의 이 국통맥이 지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조선 2096년, 7000년의 역사문화 시대를 우리가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환국, 배달, 조선, 거기에는 건국자가 있는데요. 환인의 나라 환국, 그리고 환웅의 나라 배달, 단군의 나라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 환국은 환한 나라 또는 밝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주광명의 나라, 천상의 율려광명으로 밝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문헌이 뭐냐면 삼국유사인데요. 이 삼국유사에는 바로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국의 실존 역사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두 사서가 있는데요. 삼국유사 고조선, 그리고 환단고기 삼성기 상에 보면은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석유환국, 그리고 오한 건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의 역사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요. 삼성기 상, 그리고 삼성기 하,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가 있고요. 태백일사 환국본기가 있습니다. 약천집, 풍암집화, 수산집, 유헌집, 그리고 해동학부, 관암전서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몇 개만 문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백일사 환국본기에는 조대기를 인용을 해서 조대기왈 석유환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는 전왈, 전하는 말이 삼신 지후에 칭이 환국이다, 삼신 이후에 환국이라고 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삼국유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약천집에도 역시나 석유환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기 상을 보면 아까 보셨듯이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기 하에도 역시나 환인씨 지국이라고 했습니다. 환인씨의 나라, 이것이 뭐냐면 환국이죠. 환인씨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관암전서를 보면 역시나 유환국, 환국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석유환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환국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조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대기를 인용한 태백일사의 석유환국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조대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50년에 걸쳐서 수거령을 벌렸습니다. 단군조선 이전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사서들을 수거해라라고 하는 수거령이 내려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없어진 문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대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밀기 또는 표훈, 조대기 대변설 이렇게 있는데요. 전부 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태백일사에 모아져서 남아 있습니다. 자, 조대기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는데 백성이 많고 살림은 넉넉하였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물며 득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자, 쭉 이어져서 초대 안파견 환인에서 혁서 환인, 고시리 환인,
주양 환인, 석재임 환인, 구울리 환인을 이어서 지위리 환인까지 이르렀다. 7세를 전하니 영년이 3301년 혹은 63,132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세 환인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은 대표적인 사서인 삼국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이 석유 환인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고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운, 석유, 환국, 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고기에 말하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환국에 서자 환웅이 계셨는데 사기 천하, 천하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탐구하려 하거늘 그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뭐냐면 환인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시 아래쪽으로 쭉 살펴보니 삼위와 태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삼위 태백이라고 하죠. 삼위산과 태백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삼위산이 있죠. 실제 삼위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인천재 나라의 스케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범위하게 이런 환국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국유사가 어떻게 발간이 되었을까? 처음에 삼국유사가 나왔지만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많이 이제 분실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가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종 때에 16세기죠. 중종 때에 경주 부윤 이계복이라고 하는 분이 중종 임신년에 1512년인데요. 이때에 중종 임신본으로서 삼국유사를 발간하게 됩니다. 자, 경주부에 삼국 본사, 유사의 책 몇 책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일행 중에 4자, 5자만을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마멸이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본을 구하여서 다시 개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한 80년이 지나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 때 삼국유사가 강탈되어 가게 되는데요. 가토 기요마사가 이 삼국유사를 강탈을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덕천가강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고야에 호사문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호사문고에서 1624년 일왕에게 보낸 서적 목록 중에 보면은 이 삼국유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책이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도쿠가와 사랑한 책이 뭐냐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13세기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1512년 경주에서 다시 인쇄가 되었지만 임진왜란의 와중에 삼국유사는 전리품이 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삼국유사를 도쿠가와에게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1927년에 최남선이 이 삼국유사를 알리기 전까지는 415년 동안 한국에서는 잊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삼국유사가 면면이 우리나라에 이어져 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927년 삼국유사 계명본이라고 하는데 최남선이 교정을 하여서 이 계명이라는 잡지에 수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의 한번 길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삼국유사가 만들어지고 마멸이 되어서 1512년 경주에서 이때 삼국유사를 재발간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 임진왜란이 지나서 1590년. 자, 1590년에 임진왜란 이후에 도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고야에서 일왕에게 바쳐지게 되죠. 이때 당시 일왕은 교토에 있었죠. 일왕에 바쳐지고 나고야를 거쳐서 1904년이 되어서 다시 도쿄에서 발간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운기 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 삼국유사의 연구에 도화선이 된 것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지만 도쿄 제국대학 국사학과에 츠보이 쿠메조라고 하는 교수가 있다. 이 츠보이 쿠메조라는 학자가 출판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04년 도쿄대 문화부에서 원래 일본으로 유입된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국유사를 인쇄본을 낸 거예요. 뭐 이걸 간다본, 도쿠가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금석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삼국유사는 오랫동안 뭐 버림받아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츠보이 쿠메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삼국유사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돼 있냐? 1904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출판한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규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유사 정덕본, 임신, 중종본에 보면 왕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테두리 안에, 나라 안에 왕자가 있어서 나라국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이건 정확하게 나라국자다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나라국자의 어떻게 보면 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박아 넣은 그런 책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여기서부터 이만희 시류의 역사 대사기극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만희 시류, 금소룡이라고 하는 자는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츠보이 쿠메조의 제자예요. 근데 자기의 스승이 서규환국이라고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당황해한 거죠. 이거 서규환국이 아니라 서규환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국이라고 이렇게 박아버렸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엇갈리는 스승과 제자, 서규환국이라는 기록이 있었지만 이만희 시류는 이것을 서규환인으로 조작하여서 한 나라의 일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소룡, 이만희 시류가 이 환국이라고 했을 때 이 국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냈다라고 하는 변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 임신 중종본 삼국유사를 갖다가 원래 그 삼국유사거든요. 거기를 환인으로 변조를 하게 됩니다. 변조하는 것이 역력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만 떼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진하게 해야 이 왕자가 가려지잖아요. 그죠? 왕자가 가려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하게 된다. 이만희 시류의 조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덕본에는 명나라 황제이기 때문에 정덕본, 우리나라를 보면은 임신 중종본, 중종 임신본이라고 합니다. 1512년에 분명하게 이렇게 환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1921년, 26년 경도 제대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작한 흔적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본으로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1932년 조선사 편수회 육회위원회에서 최남선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규환국이 천인의 망필, 이 천박한 자의 망필로 인해 가지고 서규환인으로 고쳐졌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분노분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짤막한 몇 마디나 글씨 한자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한자를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고침으로 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향이 뭐냐면 바로 환국을 환인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국이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환국이 있고 신시 배달국이 있고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국가 성립사에서 환인으로 바꿈으로 해서 신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환인이 있고 아들 환웅이 있고 그리고 아들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하 속 3대 인물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짓을 갖다가 이만희 시류가 벌이게 됐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안정복의 짓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가 생겼습니다. 네, 우리 학계에서 안정복의 짓입니다. 이거는 이만희 시류가 한 게 아니다. 우리 한국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뭐냐면 이문영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문영 작가는 삼국사기의 서규환국을 서규환인으로 변조한 것은 이만희 시류가 덧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삼국유사를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수남 안정복 선생이 덧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뭐냐면 1916년인가요? 그때 이만희 시류가 수남수택복을 가지고 갑니다. 이 수남수택복은 뭐냐면 안정복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중종 임신본이에요.
삼국유사 중종 임신본을 안정복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낙서를 합니다. 이렇게 요건 아닌데라고 하면 덧칠을 하고 어디에는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건 안정복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수남 소택본을 저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만희 시류가 1926년 교토 제국대학에서 간행한 삼국유사 영인본 이거를 발간을 할 때 뭐냐면은 고친 거거든요. 고친 겁니다. 고친 거. 근데 이것을 수남 수택본 그러니까 안정복이 그냥 덧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복이 가지고 있던 안정복본은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1921년, 26년에 교토대학에 바로 이만희 시류가 고친 이게 있죠. 그 다음에 1932년에 고전 간행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남 수택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안정복은 이거 저 환인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약간의 덧칠을 했죠. 덧칠을 가미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수남 수택본 그대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만희 시류가 분명히 여기 약간의 덧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쫙쫙 그은 거죠. 이렇게 환인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인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만희 시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은 금소령 본은요. 1932년 고전 간행에서 간행한 삼국유사 영인본과 덧칠이 수남 수택본이라고 하면 일치해야 됩니다.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이만희 시류는 삼국유사 바로 정독본을 바탕으로 한 수남 수택본의 환국을 환인으로 완벽하게 덧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만희 시류의 어떤 초고를 보면 이만희 시류의 필체가 있습니다. 환인이라고 썼을 때의 필체와 지금의 이거 바꿨을 때의 대자가 일치하죠. 안정복의 필체는 어떻습니까? 안정복이 대자를 쓸 때는 저렇게 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시류의 필체 그대로 뭐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고쳤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글자를 고치게 되면은 완벽히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행을 이만희 시류 금소령이 자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의 환국,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천국을 환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환국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환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의 여당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1936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환국에서 삼한이 끝나기까지 3천여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5천년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국부터 시작하여서 대한제국까지 국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역사의 시작이 환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임시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독립당의 단강 해석의 초안을 보면 이건 조수왕 선생이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한 것이죠. 자, 대한민국을 건립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명의 문제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이라고 무슨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수왕 선생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삼국유사 첫 꼭대기에 석유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다. 그래서 광명이세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을 추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3주년 1942년 3.1절 선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국 창립.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이렇게 나오죠.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을 거쳐서 5천년의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역사관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가들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국 이래로 우리 역사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환국에는 12분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를 보면 환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7세 환인이 있다. 안팎연 환인, 혁서 환인, 고시리 환인, 주우양, 석재임, 구울리, 지위리 환인까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국에 12분국이 있는데요.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선비국, 수미리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서양으로 간 것은 수미리국과 우루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 지역을 보시면은 지금은 여러 안이 있지만은 이렇게 광활한 영토에서 12분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국 12분국의 일부가 보이는 것이 바로 중국 사고 지도집의 서진 시기의 형세도인데요. 이 서진 형세도를 보면 12분국 중에서 5개의 나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국, 양운국, 그다음에 구막한국, 일군국, 그다음에 선비국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12분국 중에서 5개 국가가 선명하게 나와 있음으로 해서 실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진서 사이전을 보면 이 5개 국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번역을 보시면요. 비리국 등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비리국은 숙신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데 말을 타고 200여일을 가면 당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양운국은 비리국에서 말을 타고 50일 정도로 가면 당도할 수 있고 구막한국은 양운국에서 또 100일 정도 가면은 당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군국은 또 150여일을 가면은 숙신으로부터 5만 여리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만리의 개념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숙신에서 200일 비리국, 비리국에서 50일 말을 타고 가면 양운국이 되고 또 100일을 가면 구막한국, 150일을 가면 일군국이 됩니다.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산이 있으면은 산을 돌아서 가는 그 거리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5만리 그리고 동서 2만리라고 하는 환단고개에 있는 나와 있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권덕규 선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역사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역사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조선 유기략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 사람들이 5만리 땅에 비리, 양운, 구막한, 일군국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환국의 12분국 중에서 몇 개의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5만리 땅에 조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환단고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유사 삼위태백 그 해석을 통해서 바로 이런 12분국의 영역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삼위와 태백을 환인천재께서 이렇게 홍익인간할 만한 땅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 영역을 보면 바로 가히 우리가 환국의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환국의 중심 종주가 되는 것은 우리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의 말씀을 빌자면 선비국이라고 합니다. 신선이 되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선비국인데 환국의 종주라고 합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분국을 말씀드렸는데요. 7분의 환인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국은 3301년을 존재했는데 7분의 환인이 다스린 무병장수의 문명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세 환인은 안팎연 환인부터 혁서 환인, 고시리, 주우양, 석재임, 구울리, 지위리 환인. 지위리 환인은 이제 단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세 환인의 기록도 역시나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1924년 환단세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단세감은 심당 2고선의 심당 전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924년 환단세감, 52년 홍익대전, 65년에 단서대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세감에는 7세 환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홍익대전은 천부경, 단서대강에는 환단고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단세감을 보면 갑자년에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심당 이고선 선생은 다음 갑자년에는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1924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4년에 쓴 환단세감에서 7세 환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커바란 환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세 환희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커바란 환웅, 그 다음에 혁서 쭉 해가지고 주양, 석재임 이렇게 해가지고 구울리 전부 다 환단고기에만 나와 있는 이 7세 환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24년에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안파견 환인이 아니라 환단고기와는 다르게 커발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웅천왕, 초대 환웅천왕을 커발환이라고 하는데 왜 커발환이라고 적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태백일사 삼신 5제 본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환인이 나타나 백성의 사랑을 받아 추대되셨다. 이분을 일러 안파견이라고 하고 또 커발환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문구를 알지 못하면은 뭐냐면 초대 환인을 커발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단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단고기 초간본을 얻었던 바로 심당 이고선 선생이 그것을 인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7대 단군을 다스렸던 여러 책들을 보시면요. 이 중에서 1911년 환단고기가 있고요. 1924년에 환단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선 선생의 1965년에 단서대강도 있죠. 이걸 묶어서 아까 신당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서대강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환단고기라고 문헌이 422권의 참고 문헌이 있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환단고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안파견 환인이 계신데요. 안파견 환인, 안파견은 하늘을 받들어 지상에 북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북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파견 환인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권 시대였다, 여신문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은 이제 의미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란의 요 나라의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야유라복입니다. 이 야유라복이 아복이라고 하는 거죠. 아복이,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율 아복이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은 안파견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란주 안파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파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야율 아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란 왕 안파견이 사신을 보내 좋은 말을 바쳤다라고 해서 안파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 것을 추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세 혁서 환인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서 환인에 관해서는 혁서시라고 해가지고 장자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릇 고대 혁서시 시절에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다스림을 누가 다스리는지도 몰랐다라는 뜻이죠. 여행을 하지만 가야 할 곳을 몰랐고 젖을 물고 기뻐하는 아이처럼 배를 두드리면서 놀았으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라고 해서 태평성대의 어떤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혁서시는 바로 혁서 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혁서시에 관한 것은 문헌이 꽤 있습니다. 지시 홍사라든지 또는 필사본 역대도에도 보면 혁서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혁서시라고 나와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양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주양시는 누구냐면 4세 주양 환인입니다. 주양 환인이죠. 자, 주양 환인은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상고시대 천자 주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양시는 보시면 주양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제라고 나와 있어요. 염제 주양능이라고 해가지고 염제 신동시 앞에 살았던 상고시대의 천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양 환인께서는 우리 안경전 역주자에 의하면 훔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주문이 있잖아요. 옴마니 반매 훔이라고 합니다. 옴마니 반매 훔이라고 하는데 옴으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는 핵심 주문인데요. 옴과 훔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고성 후기인 15,000년 전후에 훔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환국시대에서는 4세 주양환인 천재께서 이 훔을
정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훔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수행을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옴이라는 소리가 있고 옴의 완성의 소리, 그 훔이라는 소리가 바로 환국에서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 신선문화의 정수인 태초의 우주음악, 율려음악이 전수가 되는데 이 마고 시대에 마고 삼신께서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전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서 환국의 제4세 주우양환인 때 훔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배달 제8세 안부련 환웅 때 이 훔이 대중화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000년 이상 이전에 주문 읽는 남신상이 나왔잖아요. 내몽골 적봉시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2012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주문, 어떤 소리를 내었을까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옴과 훔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환인이 바로 7세 지위리 환인입니다. 단인이라고도 불렸는데 환국의 말기 7세 지위리 환인데 인구는 증가하고 물자는 적어 살아갈 방법이 걱정되었다. 이때 기후변화도 있었죠. 그래서 서자부 마을에 계시던 대인 환웅께서 민정을 두루 살펴 듣고 환국을 떠나 이주하여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환웅천왕의 어떤 신시 개척이 나오는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그 환인 천재는 누구냐면 7세 마지막 지위리 환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위리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알고 홍익인간할 만한 두 개의 땅을 알아봤다. 바로 삼위와 태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곳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면서 환웅천왕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환국 말기에서 바로 환웅의 배달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습니다. 환국은 환한 나라, 빛나는 나라, 광명의 나라, 우주의 광명의 나라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성기 상권에서는 오한건국이 최고라라고 하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오자, 우리 오자. 오한은 단지 하나의 민족을 넘어서 나도 그 밝음, 광명이 되고 나도 환이요. 그리고 너도 환이요. 모두가 환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명의 존재이며 80억 인류 모두가 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인류가 빛에서 태어나듯이 우리 모두는 우주 광명 대 그 자체인데요. 이 환국은 과거에 그냥 신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시 회복해야 할 어떤 미래의 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작은 원시반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근본을 찾는 데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이 환국을 되찾아야 합니다. 빛에서 와서 빛에서 돌아가는 존재로서 광명의 길 위에 서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환국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